네, 안녕하세요. 손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이놈들 연구소의 최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웨어러블 시장이 어떤지 트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맨하탄이고요.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고, 저희 제품을 미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데모했던 영상입니다. 지금 손목에 보이시는 저 기기가 저희가 만든 웨어러블 기기이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귀에 댔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어하고 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설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제가 일단 아까 여기 계셨던 아나운서 분께 저희 데모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객석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그 웨어러블 팔찌인 거죠. 네. 제가 팔찌를 차고 있고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면 그냥 이 팔찌만 차고 있으면 그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연을 함께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아주 방법이 쉬워요. 저도 그렇게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데 바로 통화를 하면 지금 이렇게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니까 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나요? 네, 이렇게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걸게요. 다시 끊어졌어요. 그새 전화를 이렇게 걸면 진동이 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귀에다 대면 소리가 나나요? 네. 뭐라 그러나요? 다시 한번. 한 번 더 전화 걸게요. 네. 이렇게 통화를 누르면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그냥 손끝을 귀에 대면 돼요. 들려요? 네. 안내 멘트가. 안내 멘트가 나와요. 들립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우리 그 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원이시죠? 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네. 느낌이 어떤죠? 네, 안내 방송에 나와요.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바로 전화 걸면 손가락만 대면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손가락으로.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연은 보여드렸고요. 시연에 앞서서 시연 뒤에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대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범하게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고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대기업에 입사해서가 아니라 이 스핀오프 분사를 해서 창업을 했고 그 분사한 삼성전자의 1호 기업이며 크라우드 펀딩에서 220만 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원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스핀오프, 분사라는 단어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경제 용어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조직을 떼어내서 독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50명에서 100명 한 부서를 떼어내는데 저는 삼성 10만 명의 직원들 중에 3명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권고 사직하고 비슷하죠. 네, 근데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는 분사한 1호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많이 듣습니다. 대기업에서 좋은 기술이면 대기업에서 상품화하면 되지 왜 분사를 시켜서 독립을 시켰을까? 저도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진짜 권고사직의 다른 형태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이 스핀오프를 관장하셨던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보다도 더 훌륭한 연구원들이 이 삼성 안에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1년에도 정말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술 중에 한 자릿수 %만 실제 제품이 되고 나머지 90% 이상이 제품화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없어진 기술들이 3년, 5년, 10년 뒤에 다른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비슷한 기술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대기업이 혼자 우뚝 서 있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이 기술에 애착을 갖고 있는 기술자한테 창업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3년, 5년, 10년에 성장을 해서 삼성의 우호적인 기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표를 쓰고 분사를 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정말 요즘은 누구나 창업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네, 유치원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어린이들도 회사를 창업시키는, 예, 그런 좋은 시대에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대기업 기반의 스핀오프가 필요할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입니다. 여기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창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아이템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원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만족하기 전에 회사가 많이 망하게 되죠. 근데 스핀오프를 하게 되면 기존의 같은 연구개발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개발자를 사전에 만나서 같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아이템도 여러 차례 피버팅을 해서 좀 더 다듬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맨 처음에 부탁드리는 것이 장비입니다. 여기 엔지니어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들은 거의 장비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인두기조차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오실로스코프는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어떻게 그걸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차도 없는데 오실로스코프는 어떻게 사냐요? 그래서 스핀오프를 하게 되면 이런 모기업에서 그런 장비들을 임대할 수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문화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많은 신입사원들이 오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얘 어디 갔냐 그랬더니 휴가 갔대요. 얘 휴가를 갈 거면은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라는 것들을 체득을 하면 이게 익숙하고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사업 아이템부터 사업화까지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시점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C랩이라는 제소를 통해서 분사하게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던 아이템은 지금의 아이템 기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저는 뇌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경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물을 만지게 되면 이 사물이 나의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고 이 자극이 신경을 타고 올라와서 신경 다발에서 촉각신경과 청각신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촉각신경으로 신호가 오다가 청각신경의 간섭을 일으키며 환청이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물을 만지면 이 사물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죠. 얼마나 혁신적이죠. 예, 그래서 이거 과제로 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고 관련된 연구 인력들을 모아서 제가 리더로 세워져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500명 앞에서 과제 발표를 해서 500명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전시회에 나갔습니다. 사내 전시회. 근데 어느 누구도 선뜻 이걸 데모하고 싶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혁신적인 걸 인정하겠다. 하지만 내 몸은 안 돼. 네, 내 몸은 소중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망치를 얻어받았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쉽게 빠지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면 시장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을 조금만 더 낮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기술이라도 그게 사업이 되고 그게 번창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버팅을 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낮은 주파수독의 진동 압력은 인체에 전혀 해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갈바닉이라고 이렇게 하시죠, 마사지. 그런 진동이 인체에 해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 진동 기반으로 피버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존에는 만지면 이렇게 원거리로 소리를 들리던 것이 착용을 하면 손끝으로 가는 한 20cm에서 30cm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만지고 소리를 듣는 건 좀 무섭기도 하고 통화를 내가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손가락을 귀에 대면 기존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건 약 140년 동안 통화 UX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더라도 손을 귀에 대는 이 동작만으로도 내가 통화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좋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피버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버팅을 한 결과 계속 전시회에서 사내 전시회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최초로 분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저희 회사가 이놈들 연구소입니다. 물론 남자들만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노베이션 메들리의 약자입니다. 모든 여기서 창업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범하는 그 문제점이 아이템이 곧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템이 피버팅되고 바뀌면 사업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은 프로세스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CS, 유통까지 하는 이 사이클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계속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이노베이션 메들리의 약자로 이놈들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재밌게 짓고 싶어서 솔직히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어려우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났던 건 우아한 형제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쉽게 각인이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가 2014년 9월에 창업한 이후에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수상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됐습니다. 삼성 안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책임연구원 정도이지만 현재는 대표이사의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이게 스피노프라는 과감히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원래는 술자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 정도에 갤럭시 기어 네오라는 제품이 나왔고 친구가 이제 통화를 보여주겠다면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좀 야한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스피커폰이니까 주변에 이제 소리가 전달돼서 그 친구가 창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웨어러블이 나중에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아이템인데 개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목에 진동을 인가해서 손끝으로 소리를 보내고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발생시켜서 이 귀에 혹 같은 부분이 있어요. 트라거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를 꾹 누르면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동으로 소리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사물과 진동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어서 리모컨을 만지면 남자냐 여자냐 엄마냐 아빠냐 아이에 따라서 다른 채널을 추천해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마다 이 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골밀도도 다르고 근육량, 피부량이 다릅니다. 그럼 같은 진동을 인가해도 손끝으로 나오는 신호가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패턴을 이용하면 사용자 인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지문인식이나 안구인식 같은 건데요. 지문인식이나 안구인식은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비주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킹도 쉽고 도용도 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체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도용이 어렵고 간단히 문고리만 잡아도 열리고 휴대폰의 패턴이나 안구 없이도 그냥 잡으면 언락이 되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골전도랑 헷갈려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넣었는데 저희는 두개골을 울리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손가락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디 컨덕션이라는 체전도, 인체전도라는 기술로 명칭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진동을 만들어내는 소자에 대한 기구 설계 기술도 있고 또 손목에서 시작된 진동이 손끝으로 가면 왜곡이 되거나 신호가 감쇄합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강화를 해서
손가락 끝에 도달했을 때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게 하는 알고리즘도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 2016년에 등록된 특허 중에 가장 우수하다라는 최우수 특허상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제품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워치가 아니라 스마트 시계줄입니다. 왜 시계줄을 만들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연결부를 이용하면 스마트 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아끼던 사진이긴 한데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가 했고요.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라는 해외 크라우드 펀딩에서 220만 불,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다 금액인 한 24억 원, 4.5억 원 정도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 웨어러블이 하락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투자사를 만나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스마트폰 대비해서 웨어러블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렌드를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은 스마트워치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는 형태적인 요소로 먼저 트렌드를 보면 기존 2010년대에는 누가 봐도 모바일의 축소판, 누가 봐도 전자제품 같은 사각형 형태의 웨어러블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 점점 리얼 와치 형태로 동그란 디스플레이를 원하게 되고 좀 더 현대사회 요즘에는 아날로그 시계에 일부만 회로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시계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일반 아날로그 시계는 유지한 채 거기에 스마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류의 웨어러블, 그러니까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갈 거라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WC 같은 고급 시계에서도 이 시계줄이 넣게 되고 이 몽블랑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적인 거 말고 기능적인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 웨어러블로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1위는 알람입니다. 2위는 헬스 트래킹이죠. 그렇다면 3위는 전화통화입니다. 근데 근소한 차이로 3위가 전화통화여서 웨어러블 통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핫하죠. 카카오 미니라든지 누구 이런 AI 스피커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의 단점은 4m 이상 가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실 한가운데 놓으면 누구야 하면서 가서 TV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리모컨으로 하면 되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AI를 웨어러블 형태로 가져오면 웨어러블은 입에서 아무리 멀어도 1.5m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웨어러블에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거를 다 만족하는 제품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랑이 됐는데요. 네, 어찌됐든 기술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기술은 되게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너무 먼 곳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를 보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